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괴롭혀서 아직까지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들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고 또 직업에 따라서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재택근무하고 싶지만 의사라는 게 그렇지 못하니까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들 힘든 여건이지만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편에 이어서 비형간염 치료제,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다뤘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형간염의 자연경과 내추럴 코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생활사, 의사 선생님들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참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부터는 치료 약물에 대해서 강론 부분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죠. 제가 환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먹는 약으로 뭐 부작용도 없고 복용이 간편하긴 하지만 하루에 한 알이고 두 알 먹는 약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도 없이 계속 먹으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자, 자연경과하고 생활사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주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그 복제 과정도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그 cccDNA라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간에서는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약물로는 딱 언제까지 먹고 끊을 수 있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어요. 그러면 평생 먹으라는 얘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드셔야 돼요 하면 안 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다가. 아, 지겹죠. 본인 증상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엔 잘 복용하시다가 뭐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슬쩍 안 와버리죠. 몇 년 있다가 이제 나빠져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용하느냐? 제일 확실한 기준은 완치될 때까지입니다. 이항원이 양성인 분이든 이항원이 음성인 분이든, 간경변증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간경변증이 없다고 할 때 이항원 양성이든 음성이든 표면항원, S항원이 없어지면 완치된 거니까, 뭐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진짜 완치된 거냐는 또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혈액검사에서 이 환자가 비형간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기준 S항원이 음성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 근데 그 확률이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한 10년 먹어도 서양 사람들만 한 10%에서 없어지고 동양 우리나라 환자들은 뭐 한 1, 2%밖에 안 없어질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실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항원 양성에서 약물을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요, DNA는 기본이에요. 약 먹으면 다 DNA 음성으로 돼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DNA는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럼 그때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원이 양성으로 시작한 분들은 이항원이 음성으로 전환, 혈청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실하고 혈청 전환이 또 다른데, 소실은 항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 음성으로 바뀌는 걸 소실이라고 그러고, 혈청 전환, 영어로 하면 세로 컨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혈청 전환은 항원이 없어지고 항체가 생기는 거를 혈청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원이 최소한 소실되거나 혈청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목표. 그러면 이 항원이 없어지거나 혈청 전환되면 바로 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요법이라고 그래서 1년 또는 2년 동안 약물을 그래도 유지요법을 해야 된다. 왜? 바로 끊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바이러스가 확 증식하는 걸 재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원이 음성으로 바뀌거나 항체가 생긴 후에 공고요법, 유지요법 1년 또는 2년 후에 끊어볼 수 있답니다. 끊는다가 아니고,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분이 잘 상의하셔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잘 안 끊어요. 왜? 재발률이 4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원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그냥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서 그렇지 건강에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완치 약물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계속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항원 음성에서 시작한 분들은 다 중년 이후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년에 간 손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하면 그냥 간경변 환자에 준해서 계속 드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완치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중단 시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끊어볼 수 있으나 웬만하면 끊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반갑지 않은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지만, 현재 약물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약물이든요, 본인이 그 약국에서 일반 약 사서 편리할 때 복용하시거나 안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처방약, 선생님이 처방해서 복용하는 약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라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비형간염 치료제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다 보니까 꼭 약을 먹어야 되는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그 간염 재발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요. 간염 재발이 심하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간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바이러스 증식해가지고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때문에 간이 엄청 깨지잖아요. 그래서 AST-ALT가 수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간세포 손상이 엄청나가지고 간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간경변이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다가 본인 임의로 중단하면 간 부전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로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고심고심 끝에 약물을 중단해 봅시다 하더라도 중단 후에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이 간염 재발, 바이러스 증식이 확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간 손상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 의사도 아닌데 약을 먹다가 끊어버리면 그런 주의 관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성 악화, 비형 간염의 급성 악화라고 그러거든요. 리액티베이션, 재발 후에 급성 악화로 인해서 잘못하면 사망하거나 간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약을 한번 드신 분들은 꼭 끊더라도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약 못 먹겠어요 하면 일단 끊어보자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과 관찰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의 후에 끊으셔야 됩니다. 자, 비형 간염 치료제는 사실은 지금은 다 경구약제가 대부분인데요. 거의 99%라고 봐도 됩니다. 예전에는 경구약제가 90년대 중반에 나왔거든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그때 처음 제픽스라는 약, 라미부딘이라는 그 치료제가 처음 나온 약인데 그전에는 주사제를 썼습니다. 어떤 주사제? 인터페론. 인터페론이 지난 시간에도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물질입니다. 면역 물질인데 면역세포에서 이 인터페론을 분비를 해요. 면역 강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인터페론이 면역세포를 또 자극을 하고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는 거죠. 인터페론을 주 3회, 나중엔 주 1회 맞는 인터페론이 나왔는데 맞으면 T세포, B세포 기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이 세포들이 가서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을 증강시켜주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근데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주사제라는 불편감. 또 부작용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페론을 항암제로 알고 계시죠. 머리도 빠지고 입도 다 헐그러니. 그래서 항암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은 그만큼 한계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라미부딘이라고 하는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 자, 프리지노믹 RNA하고 폴리머레이즈가 붙어가지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거쳐서 DNA를, 바이러스 DNA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폴리머레이즈하고 이 라미부딘이라는 최초의 경구약제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폴리머레이즈가 뭘 하는 거냐면은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 조각조각 유전 물질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머레이즈하고 이 약물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즈가 하는 일을 이 약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도록. 그러면 유전 물질이 체인이 합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즈 인히비터라는 그런 기능으로 제픽스, 라미부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90년대 초반에 나와서 그 이전까지 비형 간염 환자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쉬는 것밖에 없다. 맛있는 거나 드시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시다. 이게 옛날에 간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픽스, 라미부딘이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일대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비형 간염 환자들한테 완전 구세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수차고 황달 생긴 환자들을 또 정맥류 출혈된 환자들을 이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는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게 하니까. 몸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증식이 안 되니까 간 손상이 생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처음 약물은 라미부딘이라는 약이 90년대 중반이 나왔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성이 생긴다. 내성이 생기는 건 뭐냐면 바이러스가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약하고 들러붙어서 그 체인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돌연변이 일으키면 약하고 바이러스하고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제픽스를 그래서 한 5년 정도 쓰면 한 70%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죠. 치료 안 할 때처럼. 그럼 간 손상이 또 오는 거고.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이 나온 게 아데포비어, 헵세라라는 약. 헵세라가 제픽스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서 이 구제요법으로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또 살았다 환자들이. 이전에 그 제픽스로 치료받던 환자들 내성 생겨서 또 고생할 거 아니에요. 황달오고 뭐 가수 쭉쭉 올라가고. 그 헵세라가 나오고 나서는 또 바이러스가 또 잠잠해요. 다시 증식을 억제하니. 근데 약물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제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라미부딘이나 아데포비어 이런 약들은 지금은 안 쓰는 약이 됐고요. 지금 약들은 암만 오래 써도 내성이 안 쓰는 약들 2세대, 3세대 약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약 4가지 말씀드릴게요. 테너포비어, 엔테카비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베시포비어, 또 타프라고 하는 이 4가지 약들은 내성이 안 생긴다. 그래서 돈이 들어서 그렇지 또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지 내성 문제는 없는 경구약제. 하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되는 또 완치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갖고 있다. 치료제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인터페론을 시작해서 1세대 경구약제, 지금은 2, 3세대 경구약제로 내성 문제는 없어졌다.
조직 검사하면 좋죠. 조직 검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그 환자의 간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조직 검사는 여기 오른쪽 갈비뼈 통해 가지고요, 총 같은 걸 이렇게 쏴요. 이렇게 뭐 가느다란 침을 넣어서 총을 땅 쏘면 조직이 이렇게 뜯겨 나오거든요. 마취하고요. 그럼 이제 그걸 염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서 뭘 보냐면 염증 괴사 정도하고 섬유화 정도를 봅니다. 염증 괴사, 간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염증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섬유화.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염증은 뭐 경하냐, 중하냐, 심하냐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하고, 섬유화는 1, 2, 3, 4, 더 세분하면 0, 1, 2, 3, 4, 5, 6까지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섬유화가 많은 겁니다. 보통 4단계 섬유화가 되면 간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제로나 또는 1단계면 경한 섬유화로 경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섬유화가 3, 4단계 되면 벌써 간경화, 이미 갔거나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조직검사 입원해야 되죠. 또 잘못하다 간이 혈관 덩어리인데 조직검사다 피가 나면 또 굉장히 고생하고 사망률도 있습니다. 또 통증도 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거의 99% 환자에서는 조직검사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침습적, 그러니까 사람 몸을 뚫지 않는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혈액검사도 있는 거고 초음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초음파랑 섬유화 스캔 검사, 파이브로 스캔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섬유화 스캔이라는 장비는요, 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초음파하고 비슷한 장비인데 갖다 대기만 하면 그 환자의 간의 섬유화를 수치로 알려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전공 중에 전공을 얘기하느라 좀 흥분한 목소리가 나와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형 간염은 참 넓고도 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비형 간염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모쪼록 제 그 비형 간염 치료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도 건강하지만 바이러스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편한 생활 하시고 모두 안녕!